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노원구가 T1과 함께 e스포츠 분야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제24회 대구국제 식품산업전을 열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아리바우길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충북도가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추진 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지인이나 SNS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여고생 수십 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학교 현장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광양의 고등학교 두 곳에서 여고생 수십 명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로그인해보니 광주에 사는데 경북이라든 다른 지역에서 접속한 로그인 기록이 떴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 새벽 사이까지 계속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비밀번호를 바꿔라, 올린 사진 다 지워라. 광주 전남의 피해 신고는 5건으로 늘었고 피해 학생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준다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앱을 이용해 직접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피해 학교 명단이 SNS상에서 떠돌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도 유포돼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 가해자들이 누군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리고 현장 교원들이든 가리지 않고 이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좀 증폭되어 있다고.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을 클릭하지 말고 발견하거나 피해를 겪었다면 112나 11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일 없도록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SNS 계정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경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석불사에서 당일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평화를 찾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 13일 마포구 석불사에서 마포구 직원 대상 당일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교육희망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찰 문화체험교육은 경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문화 향유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직원들은 명상체험 등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하며 경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심 속 사찰에서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포구 직원들이 뜻깊은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노원구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 T1과 함께 e스포츠 분야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e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지원, e스포츠 행사 및 홍보 활동에 대한 협조, 그리고 e스포츠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포함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해 T1 A팀 리더 최원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및 교환, T1 e스포츠 시설 견학 등이 진행됐습니다. 중랑구가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제3회 한여름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태권무, 유명 가수의 라이브 공연 및 연주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콘서트가 국민들이 자유와 독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 전시회인 제24회 대구국제 식품산업전을 열었습니다. 산업전은 식품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글로벌 식품 산업의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30개 업체가 참가해 442개 부스를 운영하며 해외 바이어도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9개국 52개사를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바이어 7명이 처음 참여하며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한 코피아 회원 바이어 7개사도 참여해 대구 식품 수출에 도움을 줬습니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권수일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업무 지시 중 발생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 사례와 반부패 3대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직장 내 청렴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수소트램 제작 착수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 28년, 그리고 지하철이 트램으로 변경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회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본격적인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를 기념하고 대전시에 도입되는 수소트램 차량의 재원 및 특징,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대로템 이원상 상무는 대전시에 공급되는 트램에는 첨단 장비가 추가로 설치되고 화재 위험이 없는 LTO 배터리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지역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를 발굴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활동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규모 구조 개선의 경우 가구당 3천만 원까지, 도배, 벽지 등 소규모 시설 개선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국가유공자 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오는 11월 말까지 2024년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24년 5월 말 기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농지와 관내 거주자의 소유 농지로 실태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른 처분 의무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진행합니다. 처분 의무 농지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한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보조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대면 조사로 진행하며 조사가 완료된 농지는 농지정보 시스템에 등록해 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해 설치한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신고 현황, 설치 위치 정보 등록 여부, 안내판 설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으로 오는 11월까지 이뤄집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정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사용될 경우 환자의 생존율을 4배까지 높일 수 있는 만큼 보건소에서는 관리 부적절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함께 중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으로 군민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2024 아리바오길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과 강원관광재단, 강릉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2024 아리바오길 멍때리기 대회는 유명 국내 예술인 웁스양이 기획한 행사로 90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장 평온한 심박수를 기록한 사람이 우승하는 이색적인 대회입니다. 대회가 개최되는 대관령 양떼목장은 여름 연평균 낮 기온이 20에서 25도로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시원한 온도로 무더위에 지친 참가자들이 멍때리기엔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영대 대관령 양떼목장 대표이사는 무더위에 지치고 삶이 고단한 사람들이 대관령을 방문하여 잠시나마 모든 걸 내려놓고 이번 행사를 즐기셨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이 푸른 초원에서 뛰노는 양들을 보며 심신을 힐링하는 시간이 됐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추진 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시군별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스마트팜과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연계형 스마트팜과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농식품 산업과 연계한 농식품 산업형 스마트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노지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충북 농업 대전환, AI 첨단 농업 실현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스마트 농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향후 충북이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일본 야마나시현과 협력해 4박 5일간의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류 활동은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의 자매결혼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된 청소년 분야 상호교류 합의서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선발된 청소년 교류단은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 관람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요리 만들기, 공예활동, 충북도청 및 도의회 방문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충북을 다채롭게 경험했습니다. 충북도가 보은과 괴산 제천군민회를 초청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한 충북도지사와 제천군민회 회장 등이 참석해 귀농귀촌 현황 및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인구 소멸위기 극복과 충북 인구 200만 달성을 위해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도의 귀농귀촌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천군민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최적지로서 충북의 장점과 단계별 수요 맞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장기 체류와 체험, 실습이 가능한 귀농귀촌 보금자리 등 도의 대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한중일 선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축사, 선수단 대표 선수 선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는 스포츠 교류와 우수 선수 발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국의 청소년들이 우정을 나누고 화합하면서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가 마이스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국제회의 유치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엑스가 마이스 핵심 허브 그리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포항시는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지역 마이스 산업 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회의 유치 전략 및 경쟁력을 분석하는 등 포항국제전시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마이스 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여러 학술대회 및 국제회의를 유치하기에 포항시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탄탄한 철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미래 신산업 관련 국제회의 유치에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구체적인 국제회의 유치 리스트를 확보하고 각 국제회의에 맞는 유치 전략을 수립하며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0일 포항시 의사회, 내 집에서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포항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취약계층 의료돌봄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의 핵심으로 찾아가는 의료팀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 경북 최초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내 집에서 의원을 비롯한 협약 참여기관들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협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본인 부담 기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선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 돌봄,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개통 차단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제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정부가 호남과 제주 등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한 9월이 임박하면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리백과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글로벌 기업들이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접속 제한을 해버리면 신규 사업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제한의 이유로 들고 있는 개통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정부는 무얼 했느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통 포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자체들이 비협조적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개통망의 포화는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것입니다. 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피해로 돌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부가 7년 4개월 동안 호남과 제주의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통보한 채 어떤 요구에도 귀를 닫으면서 지역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금오도가 꽃사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여수시가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겠다며 꽃사슴을 방사했고 지금은 개체수가 급증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의 섬 금오도의 특산물인 방풍나물 밤마다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일부 밭에는 급조한 허수아비마저 세워졌습니다. 모두 사슴을 쫓기 위해 만들어둔 장치입니다. 밤만 되면 꽃사슴 10수마리가 무리를 지어 찾아와 밭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아예 농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엄청 내려와요. 내려와갖고 요 할매 이제 방풍 요 심어놓은 거라든지 이런 데 심어놓은 거라든지 내려와가지고 다 뜯어 묵어비고 이제 사슴이 한번 뜯어 묵은 데는 아예 캐지를 못해요. 꽃사슴 개체수가 크게 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로드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도로에서 꽃사슴이 튀어나와 자동차와 부딪히고 놀란 운전자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 사슴이라는 자체를 어떤 동물을 시하고 도에서 갖다 내놓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방치해 놓냐. 전부 다 뭐 담당 부서 없다 뭐 열로 해라 절로 해라 미루기만 밀어요. 금오도에 사슴이 유입된 것은 지난 2004년. 명성황후가 금오도에 사슴 농장을 조성했다는 일화에서 착안해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겠다며 여수시가 꽃사슴 20마리를 푼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금오도에 몇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꽃사슴으로 잘못 알고 데려온 유럽 거대 사슴 엘크도 섞여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체수 조절을 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슴은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지 않아 멧돼지처럼 사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체 수가 제일 줄여주는 방법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에서 허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잡지를 못하고 멧돼지만 고라니하고만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동물로 알려진 꽃사슴이 20년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결석이나 지각, 학교 행사 불참 등을 트집 잡아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은 돈을 실습비에 보탰다고는 했지만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벌금을 내야 했는데요. 이가 반인권적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대 치의전원 학생들의 벌점 규정입니다. 수업 시간에 진동이 울리거나 가운을 입고 밖에 나가면 벌점을 받습니다. 벌점 30점을 초과하면 학생들은 1점당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학생 생활 매뉴얼에는 수업 호응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교수 강의에 리액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학생 대표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벌점을 매기며 돈을 걷어온 겁니다. 이들은 부족한 실습비를 보태기 위해 이렇게 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대 치의전원의 한 학기 등록금은 약 700만 원. 여기에 매년 학급비를 명목으로 전 학생에게 학기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거출했습니다. 학생 대표 측은 교육과정 외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 불가피했다며 사용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급 공용 실습 물품 아니면 학년마다 나오는 자료 같은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쇄비 걷는 양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4학년 졸업하고 나서는 일정 금액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는 동기 수만큼 등분해서 그냥 다시 환급하는 식으로. 하지만 학생이 학생을 감시하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생활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문화들도 이제 규정에서 다 삭제하고 인권 친화적인 문화로 거듭되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되게 시대착오적이다. 전남대 치의전원과 학생 대표는 벌금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한 뒤 부적절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제4차 경제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광덕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장과 국승용 농업디지털센터장의 발표 뒤 오영훈 지사 주재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주 지역 농산물 수급 관련 6개 유관기관 전문가와 경제, 1차 산업, 미래산업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산업구조 재편과 혁신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제주농업의 미래상과 방향성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화성송산 포도축제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립니다. 2024 화성송산 포도축제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이틀간 화성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2025년 화성특례시가 출범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화성 전역을 포도의 날 축제 분위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도 판매 및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고 포도 밟기와 같은 신박한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화성시에서 달콤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나무젓가락을 오랜 시간 재사용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중국에서 4인 가족이 잇따라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가족이 장기간 사용한 젓가락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가 펴 이가 간암을 유발했습니다. 대만의 탄던츠 수간호사는 나무젓가락에 틈이 생기거나 갈라지면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열에 강하고 쉽게 변형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추천한다고 말했는데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저 사용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